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평소와 같이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친구 형석이한테 전화가 왔지만 회의 중이라 받지를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형석이 녀석이 이 시간에 웬일인가 싶어 전화를 해보았다. 회의하느라 못 받았다. 준호야. 형석이 녀석 목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 안 좋았고 울먹이는 목소리여서 깜짝 놀랐다. 뭔데? 무슨 일이야? 수찬이가 교통사고로 떠났단다. 형석이한테 들은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정말 이렇게 순식간에 하늘로 떠나버리다니. 근데 이 와중에 생각이 드는 건 수찬이 와이프 미영의 걱정이 앞섰다. 고등학교 동창으로 우리 4명은 늘 붙어 다녔다. 항상 넷이서 있으면 즐겁고 좋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쭉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미영이를 짝사랑하는 마음을 고이 접어 가슴 한구석에 놨었는데 졸업 무렵 수찬이랑 미영이가 사귄다고 했을 때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런 내색 없이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고 결혼까지 이어진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35살이라는 나이에 하늘로 떠날 줄 누가 알았겠는가. 학창시절부터 쭉 함께 해온 수찬이를 떠나보낸 미영이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너무나 잘 알기에 수찬이가 떠난 사실보다는 미영이가 더 걱정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월급쟁이라 일하다 말고 당장 장례식장으로 갈 수는 없었기에 퇴근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부장님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이틀 연차를 썼다. 바쁜 프로젝트를 마무리해놔서 다행히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 옷을 빠르게 갈아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형석이도 퇴근하고 오는 길이라고 했다. 들어가서 보이는 건 영혼 없는 눈빛을 한 채 서 있는 미영이의 모습이었다. 그런 미영이를 보니 내 마음 또한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이제 퇴근할 시간이라 그런가 조문객들은 많지 않았고 가슴을 치며 울고 계시는 수찬이 부모님께 가서 먼저 인사를 드렸다. 어머님은 나를 보더니 나를 안으며 더 목 놓아 우셨다. 나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 사진 속 수찬이의 모습을 보니 정말 수찬이가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게 실감이 났다. 수찬이에게 인사를 건네고 미영이를 마주했다. 괜찮아? 미영이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냥 여전히 멍한 영혼이 없는 눈을 하고 있었다. 형석이가 왔고 우리는 조문객을 받고 함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수찬이의 발인까지 마무리를 했다. 형석이는 회사 일 때문에 먼저 가봐야 한다고 했고 나는 미영이를 따라 유품 정리를 도와주려고 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미영이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래,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마음을 어찌 내가 헤아릴 수 있을까. 나도 아무런 말 없이 운전을 했다. 집에 도착을 했고 미영이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는데 미영이가 갑작스레 눈빛이 변하더니 웨딩 사진을 들고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 집안 물건들을 던지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미영아, 왜 그래? 정신 차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놔! 이거 놔! 미영이는 힘들게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친 것 마냥 소리를 지르며 집을 엉망을 만들어 놨다. 모든 걸 쏟아냈는지
미영이는 그제서야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런 미영이를 안고 다독여주는 것밖에 없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참을 울고 진정이 됐는지 그제서야 말을 하는 미영이었다. 준호 너한테 너무 못 볼 꼴 보였다. 미안. 이제 가봐도 돼. 이렇게 두고 어떻게 가. 내가 정리할 테니까 들어가서 좀 쉬고 있어. 저 방에 들어가기도 싫다. 그럼 소파 위에 앉아있어. 내가 금방 치울게. 미영이는 소파 위에 앉아 또다시 영혼이 없는 눈빛을 하고는 멍하니 앉아있었다. 대충 물건을 정리하고 미영이한테 저녁을 먹자고 했다. 미영아, 저녁 먹자. 뭐라도 먹어야 힘을 내지. 생각 없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 이러는 거 보면 수찬이도 위에서 많이 힘들 거야. 내 말을 들은 미영이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너, 김수찬이 왜 저렇게 됐는지 알아? 바람난 여자랑 여행 가다가 사고로 죽은 거야. 나한테는 출장 간다고 해놓고 딴 여자랑 여행 가다가 저렇게 된 거라고. 미영이의 말은 정말 충격이었다. 수찬이가 미영이를 두고 바람을 폈다니. 너무 충격적이라 말문이 막혔다. 가장 힘들 게 뭔지 알아? 요즘 예전 같지 않고 바람 피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정말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난 거더라. 근데 원망할 사람이 없어. 원망도 못 해보고 그 여자랑 같이 떠나버렸어. 창피하고 비참해서 어디 말도 못해. 나 놔두고 혼자 가서 슬퍼해야 되는 거니? 아니면 바람 피더니 꼴 좋다고 좋아해야 되는 거니? 진짜 가슴이 턱턱 막혀. 미영이가 계속 영혼 없이 멍하니 있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 나는 말없이 미영이를 안아주었고 미영이는 내게 기대 또 한 번 목 놓아 울었다. 그 이후로 몇 주의 시간이 흘렀고 나는 매일 미영이를 찾아갔다. 항상 미영이랑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동안 짐을 정리하면서 수찬이가 바람핀 흔적들을 많이 발견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보고 정리를 하고 나서야 미영이도 마음을 다잡고 조금이나마 털어버린 것 같았다. 바로 집도 내놓았고 이사를 했다. 예전에 미영이로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준호야, 이제 이렇게 매일 그만와도 돼. 나 일도 다시 시작할 거고 많이 괜찮아졌어. 왜? 너 나랑 밥 먹기 싫어? 나는 요즘 밥 같이 먹을 사람 있어서 좋은데. 너도 할 일 많을 거 아니야. 나 그만 불쌍하게 생각해도 돼. 나 진짜 괜찮아. 괜한 동정심으로 이렇게 하면 나 진짜 불쌍한 거 같잖아. 네가 뭐가 불쌍해. 그리고 나 동정심으로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좋아서 오는 거야. 그리고 괜찮아졌다는 애가 맨날 그렇게 울상이냐? 충분히 위로됐어. 진짜 괜찮아. 이제 그만 와. 싫어. 계속 오고 싶어. 너 혼자 두기 싫어. 왜 이렇게까지 해? 형석이가 그러더라. 너 나랑 밥 먹고 다시 야근하러 회사 들어간다며. 힘들게 안 그래도 돼. 형석이 놈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나 너 좋아해, 미영아. 우리 처음 만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너 좋아했어. 정말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라도 옆에서 조금이나마 챙겨주고 싶어서. 몰랐어, 준호야. 미안한데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날 자신이 없어. 수찬이랑 20년을 가까이 함께 했는데, 내 모든 청춘, 인생의 반 이상을 함께 했는데 다른 여자한테 눈 돌아가서 멀어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남자를 만나 사랑이란 걸 다시 할 수 있겠어. 나 너한테 바라는 거 없어. 그냥 옆에만 있게 해줘. 난 그거면 돼. 그러다 너무 힘들어서 기대고 싶은 순간이 생길 때 그냥 나한테 기대주기만 하면 난 그거로 충분해. 미영이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그 이후로 나는 거의 매일 미영이를 찾아갔고 같이 저녁을 먹었다. 쉬는 날이면 근처로 바람을 쐬러 나가고는 했다. 미영이도 점점 편해지는 것 같았고 조금은 마음을 여는 듯 했다. 몇 달을 그렇게 했을까? 이번에 승진을 했는데 미영이가 축하한다며 맛있는 음식들을 해줬다. 술을 한 잔씩 하며 진솔한 대화를 이어갔다. 준호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라. 정말 다시는 사랑 같은 거 안 할 줄 알았는데 너 이번에 바빠서 일주일 정도 못 봤었잖아. 그때 진짜 너무 허전하더라. 계속 생각나고 너가 없으니까 심장 한구석에 구멍이 난 느낌이었어. 미영아, 근데 솔직히 아직 너무 무서워. 너도 나를 떠나가지 않을까. 너까지 그러면 나 정말 앞으로 살기가 힘들 것 같거든. 그래서 내 마음을 너한테 얘기하는 게 많이 고민됐는데 너가 나를 좋아했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함께한 세월 동안 묵묵히 옆에서 나를 참 많이 챙겨줬더라.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나도 내 마음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어. 정말 고마워. 많이 힘들 텐데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그리고 나한테 마음 열어줘서 정말 고마워, 미영아. 나 17살 때부터 너를 좋아했고 너에 대한 내 마음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어. 너만 괜찮다고 하면 나는 너랑 평생 함께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고마워, 준호야. 미영이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런 미영이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떨리는 미영이의 얼굴을 잡고 입술을 포개었다. 포근하고 따뜻했다.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하나가 되었다. 내가 항상 꿈꿔오기만 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이었다. 우리 상황을 다 전해들은 형석이는 축하한다고 얘기해줬다. 너 미영이한테 고백하려다가 수찬이가 먼저 고백해서 고백도 못한 거 아는데 이렇게 둘이 다시 이어지려고 그동안 네가 연애도 제대로 안 하고 여태 결혼도 안 했나 보다. 둘이 인연은 인연인가 봐. 수찬이 하늘에서 미영이한테 덜 미안하게 네가 잘 해줘라. 나와 미영이는 제대로 된 연애를 먼저 시작했고 좋은 마음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많은 아픔을 가진 이 여자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입니다. 아들, 딸 하나씩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대박이 나서 아주 저보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매일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집안일은 이제 뒷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청소나 빨래 같은 건 제가 다 하는 편인데 음식하는 거는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애들도 한참 잘 먹을 때인데 매번 배달 음식 먹는 것도 좀 그래서 와이프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여보, 매일 시켜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 반찬 좀 해놓으면 안 돼? 내가 대충 꺼내 먹고 데워 먹을게. 다른 건 내가 다 하잖아. 밥만 좀 부탁해. 밥 타령은 진짜 시켜 먹는 게 얼마나 편하고 맛있어. 그냥 대충 좀 먹으면 안 돼? 나는 뭐 노니? 나도 진짜 몸이 10개라도 모자라. 힘들다고. 내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청소, 빨래, 설거지, 분리수거 내가 안 해? 내가 다 해. 그거 하는 걸로 내가 당신한테 투정 부린 적 있어? 밥 먹는 거는 애들도 있으니까 좀 신경 써 해달라고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맛없다고 애들도 안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밥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밥 해줄 시간이 없다니까? 내가 몇 시에 들어오는데 나 진짜 하루 종일 하는 게 일이야. 나는 그럼 언제 쉬는데?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해서 잘 되는데 계속 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도우미 아줌마 부를게. 당신도 그러면 좀 편할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도우미야. 그냥 밥만 좀 해주면 되는 걸. 그러니까 나도 밥하기 힘들다고. 자기가 차려 먹을 거 아니면 도우미 써 그냥. 내가 알아서 부를 테니까. 당신은 그렇게 알아. 와이프는 자기도 힘들다며 도우미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참, 요즘 보면 돈 맛에 들려서 가정은 뒷전이고 자기 사업 확장에만 눈이 멀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와이프 돈 많이 벌면 좋죠. 저보다도 많이 벌어오니 당연히 집안일도 제가 더 분담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일을 하기도 하고 식사 부분은 저보다 확실히 와이프가 실력이 좋으니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신경 써 달라고 부탁을 한 건데 이렇게 짜증을 내며 도우미를 부르겠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도우미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낫지 싶어 아내가 불러준다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퇴근을 하고 집에 오니 아이들은 방에서 공부 중이고 아내가 부른다던 도우미 분이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부터 일하기로 한 김민영입니다. 사모님이 비밀번호랑 해야 될 일들 알려주셔서 했어요. 따로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나 일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집사람이 잘 얘기했겠죠. 잘 부탁드릴게요. 아이들한테는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음식들로 식단 짜서 식사 준비할게요. 저는 그냥 집밥이면 다 잘 먹습니다. 한식 좋아해요. 네, 그럼 한식 위주로 식사 준비할게요. 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첫인상부터 굉장히 친절하고 밝은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와이프 웃는 얼굴을 본 지가 언제인지 이 집안에 사람이 하나 새로 들어온 것 뿐인데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낯선 사람이 집에 있으면서 내가 해야 되는 청소며 빨래, 설거지 등을 해주니까 좀 불편하기는 했는데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보통 저녁 식사까지 차리고 정리까지 해준 뒤 8시쯤 퇴근을 했어요. 주말에 애들은 독서실을 가고 와이프는 또 사업차 나갔다 온다며 나가고 집에는 민영 씨랑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며 얘기를 나눴어요. 아, 민영 씨, 일하면서 쉴 때는 서재방 쓰셔도 돼요. 편하게 쉬세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서 척척 잘해주시니 제가 감사하죠. 민영 씨 덕분에 요즘 제가 아주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사모님이 워낙 바쁘셔서 사장님께서 집안일을 대부분 다 하셨다면서요?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긴요. 다 사람 하는 일인걸요. 애들이 있으니 제가 더 잘하려고 해야죠. 아마 저도 애들 없이 혼자였으면 잘 안 했을 거예요. 멋진 남편의 멋진 아빠네요. 너무 부러운걸요? 아니에요. 아, 민영씨 8시에 끝나고 가면 가족들 식사는 어떻게 해요? 아, 저 혼자 살아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먼저 가서 혼자 된 지 좀 됐어요.
신혼 즐긴다고 3년간 아이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먼저 가버렸네요. 아, 미안해요. 몰랐네요. 미안하긴요. 모르셔서 그런 건데. 괜찮아요. 벌써 5년도 더 된 일인데요, 뭐. 그녀와 얘기를 많이 나눠보니 정말 대화가 잘 통했고 아픔을 갖고 있는 그녀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보호해줘야겠다 싶은 여자. 민영 씨가 제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드세지고 저를 무시하기만 하는 와이프랑은 다른 모습에 제가 빠져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와이프는 집에 잘 있지도 않으니 민영 씨랑 결혼 생활을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더 보고 싶어서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고 집에 와서 민영 씨랑 대화하며 저녁 준비를 하고 그랬습니다. 아이들도 민영 씨 음식 솜씨에 아주 반했어요. 와, 아줌마 진짜 맛있어요. 최고 최고. 저 요즘 학원 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많이 사 먹었는데 일부러 아줌마가 해주는 밥 먹고 학원 가려고 집에 들렸다 가잖아요. 진짜 최고예요. 학원을 갔다가 보통 10시에 집에 들어오는데 그 전에 친구들이랑 학원 가기 전에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사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더라고요. 덕분에 용돈도 아끼고 화장품 하나 더 살 수 있다고 좋아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가정이라 느꼈어요. 정말 일이 바쁜 건지 아니면 다른 남자가 생겨서 밖으로 놔두는 건지 와이프에 대해 저도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내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진 일이 있었어요. 보통 저는 청소할 때 물걸레 청소기를 사용합니다. 민영 씨가 바닥 청소를 하는 건 처음 봤어요. 보통 퇴근 전에 끝내놓으니까요. 민영 씨가 주 6일 근무로 일요일만 쉬는데 저도 토요일에 골프 치러 나가거나 모임을 갔다 오거나 했어요. 그래서 바닥 청소하는 건 못 봤습니다. 근데 물걸레 청소기를 안 쓰고 손걸레로 바닥을 닦더라고요. 민영 씨, 설마 계속 손걸레로 바닥 닦은 거예요? 네? 아, 손걸레로 닦는 게 제대로 닦이는 느낌이라 손걸레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무릎이면 많이 아프고 힘들 텐데 물걸레 청소기 있는데 그거 쓰시지. 괜찮아요. 이게 편해서 그런 건데요, 뭐. 민영 씨는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고양이 자세로 바닥을 닦는데 뒤태를 보니 남자라는 동물이라면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하며 다시 TV를 보다가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그리고 걸레를 들고 세탁실로 갔는데 비명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걸레를 빨려고 하는데 호스가 빠지면서 물이 확 나와서 옷이 다 젖었더라고요. 민영씨,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옷 다 젖은 거 아니에요? 얼른 갈아입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옷이... 집사람 옷 안 입는 거 있거든요. 꺼내드릴게요. 아, 네, 괜히 죄송해요. 죄송하긴요. 제가 옷 가지고 나올 테니까 수건으로 좀 닦고 있으세요. 저는 와이프가 안 입는 옷을 찾아 꺼내 서재에 있는 민영 씨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살짝 젖은 머리카락을 닦고 있는 민영 씨를 보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민영 씨, 여기 옷이요. 감사해요. 예, 그럼 저는 나가 있을게요. 사장님, 저 이 옷 잘 어울리는지 봐주실래요? 네? 민영 씨는 젖은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이성의 끈은 완벽하게 끊어졌어요. 그녀에게 다가가 키스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사장님 너무 좋아해요. 저도 민영 씨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서재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여태 지내오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알게 모르게 커져갔어요. 정말 신혼생활을 하는 것처럼 둘만의 찌릿찌릿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니 폭발해버린 거죠. 심장이 빠르게 쿵쾅거리며 뛰는데 너무 행복한 떨림이라 좋았습니다. 저는 종종 평일에 연차를 쓰면서
집에서 민영 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앞치마를 두른 민영 씨를 뒤에서 안으며 달콤한 생활을 했습니다. 와이프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나게 해줘서요. 와이프랑은 모든 걸 정리하고 민영 씨와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한참 사춘기에 중요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또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몰래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을 키워나가야 하겠죠? 집에서는 특히나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남자입니다. 아내를 아이 둘 지나고 사고로 잃고 현재 장모님이랑 아이 이렇게 셋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몰라 이렇게 글을 작성해서 의견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장인어른은 집안에 돈이 많으셨고 장모님은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우셨다고 해요. 장인어른께서 장모님이 사시는 곳에 놀러 왔다가 우연히 장모님을 보고 첫눈에 반하셨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장인어른이 자꾸 만나자며 다가오자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장인어른은 장모님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장모님 부모님을 찾아가 빚 해결해 줄 테니 따님을 달라고 얘기를 해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은 어린 나이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제 아내를 출산하셨고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술, 담배를 엄청 하셨었는데 정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어요. 살면서 장인어른에 대한 원망도 많았지만 그래도 남편이고 아이 아빠니 먼저 떠나보낸 게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이 남기고 간 재산이 많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장인어른 그늘에서 해보지 못했던 것들, 특히나 경제적 활동을 해보고 싶었던 장모님은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면서 아내를 키웠다고 하셨습니다. 없이 살아서 원치 않는 혼인을 한 장모님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셨어요. 기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모님 밑에서 자란 아내여서 그런지 아내도 참 밝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아내는 장모님 혼자 계시니 저랑 같이 장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가끔씩 여행도 다니고 그랬어요. 저도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장모님이 엄마처럼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가족같이 지냈습니다. 한참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 돌잔치도 끝내고 그랬는데 정말 한순간에 아내를 사고로 잃고 장모님도 저도 너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원래 지내던 곳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어요. 아내와 함께 했던 집에서 생활하기 힘들 것 같았는데 마침 회사에서 다른 지역에 지점 하나를 더 낸다고 해서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 때문에 장모님이랑 함께 지내기로 해서 같이 이사를 했습니다. 장모님이 아이를 봐줬어요. 힘든 마음을 추스르고 장모님도 저도 힘겨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젊으신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끔 저희를 부부로 오해하기도 했어요. 저 또한 장모님이랑 지내오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랑 장모님이 많이 닮기도 했거든요. 저희는 묘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모든 문제는 술을 마시고 나서 일어나죠. 회식이 있는 날이라서 술을 먹었는데 조금 과하게 먹은 날이었어요. 업무 스트레스도 심했고 아내가 더 그리운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렇게 취해서 새벽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장모님께서 안 주무시고 혼자 눈물을 흘리며 소주를 드시고 있었어요. 장모님, 왜 혼자 술을 드시고 계세요? 박서방 왔어? 에휴, 나도 참 죽책맞게.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들어가 쉬어. 저도 한 잔 주세요. 아내가 그렇게 떠나고 나서 장모님이랑 처음으로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장모님, 윤경이 그렇게 떠나보내고 저 진짜 장모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 아니었으면 맨날 술독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우리 윤지도 제대로 못 돌봤을 거고요. 장모님도 힘드실 텐데 너무 감사해요. 내가 윤경이 엄마, 윤지 할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인데 뭐가 고마워. 고마워하지 마. 장모님이랑 한참을 얘기하면서 술을 마셨어요.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저도 장모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떠난 아내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지만 미안함이 더 컸습니다. 장모님이랑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장모님을 여자로, 장모님은 저를 남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 계속 같이 지내고 아이도 있고 결혼한 부부처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젊고 아내 닮은 장모님이니 제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애써 서로 부정하고 외면하고 있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마음대로 되던가요? 서로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니 힘들 수밖에요. 장모님, 저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윤경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장모님을 향한 제 마음을 더 이상 멈추기 힘들어요. 박서방, 장모님도 저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윤지랑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윤경이도 바라는 거 아닐까요? 저는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모님이 눈물 흘리는 저를 보며 눈물을 닦아주었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해요.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키스를 했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안았어요.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인정하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미안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겹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 남아있는 우리의 행복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함께 눈을 떴고 다시 한번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부르는 호칭도 바꿨어요. 더 이상 장모님이 아닌 자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한테도 얘기할 때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얘기하는 중이에요. 힘들었던 산 속에서 조금씩 다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모님은 그동안 눌러왔던 걸 풀어내듯 밤이 되면 돌변했어요. 사랑하지 않았던 장인어른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 없었겠죠. 그리고 일찍 과부가 된 탓에 얼마나 욕구가 쌓였겠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으니 그 욕구가 표출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너무 좋았습니다. 밤마다 돌변하는 장모님을 보며 저도 밤마다 뜨거워질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퇴근하고 오면 항상 그랬듯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뽀뽀를 하며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으니 집에 들어오는 것도 행복입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와 시간을 보낸 후에 일찍 잠을 재우고 있어요. 온전히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빠른 육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만 다니다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이면 제가 평일 연차를 내고 둘이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남들처럼 평범한 데이트를 하며 지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들을 보내는 와중에도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아이가 컸을 때
혹시나 우리 사이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많은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평생 장모님을 엄마로 알고 살아갈 수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행복하다가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며 또 한없이 생각이 많아지는 밤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커가면서 모든 걸 알게 되는 딸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딸도 모든 걸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건 저희의 큰 욕심이겠죠?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여자입니다. 살아오면서 이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는데 참 사람 일이라는 건 알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남편이 발령이 나서 이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해서 자취방을 얻어주었고 둘째는 고3인데 이사를 하기에도 애매하여 첫째랑 함께 지내기로 하고 주말마다 저희가 가서 살펴보고 있어요. 첫째는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가서 놀기 바쁘고 둘째는 독서실에서 생활하기 바쁩니다. 남편이랑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처음 타지로 이사를 해보는 거라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저희 가정의 파국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네요. 어머, 너 정희 아니니? 아, 누구? 예, 나야 희선이. 아, 내가 쌍꺼풀 수술을 해서 못 알아보려나? 희선이? 부부고등학교 그 이희선? 그래, 얘 얼마만이야, 이게. 너는 어쩜 변한 게 없다. 한 번에 알아봤잖아. 옛날 그대로 여전히 예쁘네. 아우, 기집애. 아우, 고마워. 어떻게 이렇게 만나니? 반갑다. 그러게, 너 계속 파주 살았어? 왜 여태 한 번을 못 봤지? 아, 나 얼마 전에 남편이 발령이 나서 이사 왔어. 근데 이사 와서 이렇게 만나네. 신기하다. 그러게, 너무 반갑다. 진짜 바쁜 거 아니면 차라도 한잔 하자. 아, 나 장 보는 중이었어가지고. 너 연락처 알려줘. 내가 다음에 한번 집으로 초대할게. 아우, 너무 반갑다. 그래. 그러면 연락해. 장 보고 잘 들어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도 없어 조금 우울하던 찰나 고등학교 동창 희선이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니 너무 반가웠어요. 친구랑 그렇게 연락을 했고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서와 희선아. 와, 집도 좋다 정이야. 이거 그냥 과일 좀 사왔어. 그냥 오지 뭘. 이런 걸 사오느라 그래. 잘 먹을게. 간단하게 점심을 준비해서 먹었고 친구가 사온 과일과 조각 케이크를 준비해서 커피랑 함께 내왔어요. 어머, 이거 커피 너무 맛있다. 점심도 잘 먹었는데 후식도 너무 맛있네. 입에 맞다니 다행이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어렸을 적 얘기부터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벌써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한참 웃고 떠드느라 몰랐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야 시간이 이렇게 흐른 걸 알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어머, 여보 벌써 왔어?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 그러게, 오랜만에 만나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았나 보다. 안녕하세요. 저 정희 친구 이희선이라고 해요. 아, 당신이 만났다던 동창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종철이라고 합니다.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동창 만나서 너무 반가웠다고요.
저희 와이프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으로 와서 많이 심심해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잘 좀 부탁드려요. 네, 제가 정희 데리고 종종 놀고 그럴게요. 나중에 부부 동반 모임도 하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좋겠다. 다음에 남편하고 같이 와. 저녁 먹자. 다음에는 내가 초대할게. 시간 너무 늦었다. 우리 신랑도 기다릴라. 또 보자. 조심히 가.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희선이랑은 거의 매일 만났어요. 아줌마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만나서 수다 떨고 커피 한잔하고 집안일 하는 게 일상인데 같이 쇼핑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 희선이랑 급격하게 가까워졌어요. 희선이가 남편이랑 같이 저녁에 초대를 했습니다. 와인 한 병 사들고 갔어요. 희선이 남편이랑도 반갑게 서로 인사를 하고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일이랑 와인 한 잔씩 하면서 얘기 나누다 보니 남편들도 친해졌어요. 저희 남편이 나이가 조금 더 있었는데 형님 하면서 희선이 남편분이 잘 따르더라고요. 그 이후 부부끼리 종종 만났고 남편들은 따로 골프 치러도 나가고 했습니다. 한 번은 펜션을 잡아서 놀러 가자고 했어요. 라운딩하고 와서 펜션에 와서 바베큐도 먹고 하자고요. 서로 일정을 잡아서 펜션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골프를 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점점 감이 잡혀서 잘 되더라고요. 펜션에 도착해서 씻고 바베큐를 준비해서 술이랑 함께 먹었습니다. 나름 운동 후에 먹는 술이라 그런지 굉장히 잘 넘어갔어요. 한참을 술이랑 고기랑 먹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들 많이 취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있었고 희선이는 방으로 가서 누워 있었어요. 저는 좀 걸으면서 술 좀 깨야겠다 싶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펜션 뒤쪽으로 산책하기 좋게 산책로가 있었거든요. 한참을 걷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 나왔어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제 입을 막으면서 쉿, 저예요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석현씨? 깜짝 놀랐잖아요. 저기서부터 불렀는데 정희씨가 못 들었는지 그냥 가더라고요. 위험하게 늦은 시간에 혼자 뭐해요? 그냥 술 좀 깰 겸 좀 걷다가 들어가려고요. 저도 그럼 술 좀 깨야겠네요. 같이 걸어요. 희선이는 아직 자요? 네. 어쩐지 주량을 너무 넘어서 마신다 했어요. 많이 즐거웠나 봐요. 저희 남편도요. 저렇게까지 술 많이 마시는 거 처음 봤어요. 석현 씨랑 요즘 골프도 치러 다니고 이런 모임이 처음이라 그런지 들떴나 봐요.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정희 씨 같이 예쁘고 애교도 많은 와이프도 있고. 네? 석현 씨도 희선이 같은 좋은 와이프 있잖아요. 희선이도 참 좋은 여자죠. 근데 너무 털털해서 탈이에요. 그게 희선이 매력인걸요. 한참을 얘기하면서 걷고 있는데 석현 씨가 슬쩍 제 손을 잡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빼려 했는데 더 꽉 붙잡았습니다. 정희 씨, 이렇게 잠깐 손잡고 걸으면 안 돼요? 석현 씨, 우리 그냥 얼른 들어가요. 다들 기다리겠어요. 저 정희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이상형이라고 해야 될까? 정희 씨는 저 어떻게 생각해요? 석현 씨, 자꾸 이러면 저 희선이 얼굴 못 봐요. 이러지 마세요. 술도 취했는데 저보다 어린 남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이대니까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저 실수 한 번만 할게요. 그 말을 끝으로 석현 씨는 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건지 아니면 새로운 남자가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설레였던 건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저는 석현 씨의 목을 끌어당겨 키스를 하고 있었어요. 제 안에 어떤 욕망이 있었던 걸까요? 친구의 남자와 그것도 내 남편과 같이 놀러온 펜션에서 다른 남자와 키스를 하다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달콤한 말로 저에게 속삭이는 이 남자를 거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펜션으로 들어갔고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은 방에 가서 누워있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남편과 친구 몰래 친구 남편이랑 종종 만남을 가졌어요. 제가 약속이 있어 늦는다고 하는 날이면 남편도 약속이 있으니 신경 쓰지 말고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 말았어요. 남편도 희선이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요. 제가 희선이 남편과 만나니 그때마다 희선이도 자유의 몸이니까 제 남편도 희선이를 만나러 나갔던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지만 제가 한 짓이 있으니 남편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얼마 후 희선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좀 만나자고요. 저는 희선이도 뭔가 눈치를 챘나 싶었습니다. 희선이가 집으로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내 남편이랑 만나지? 미안하다. 미안할 거 없어. 너도 아는 것 같은데 나도 네 남편이랑 만나는 거. 얼마 전에 알았어. 나랑 네 남편도 그때 펜션에서부터였어. 내가 소파에서 자고 있는 네 남편 꼬셨거든. 같이 만나면서 보니까 굉장히 다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너가 부러웠고 네 남편이 탐나더라? 뭐라 할 말이 없다. 내 남편이랑 네 남편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몰라. 너는 내 남편이랑 어떻게 하고 싶어? 여기서 그냥 관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나는 네 남편 계속 만나고 싶어. 너도 그러니까 내 남편 계속 만나. 그냥 이렇게 지내자. 서로 즐기면서 원하는 거 하고 사는 거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좋더라. 내 남편도 집에 와서는 헛짓하고 다니는 게 미안해서 그런지 더 잘하고. 난 이 관계 괜찮다고 생각해. 친구의 말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싶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이 생활이 더 좋았으니까요. 친구 말처럼 밖에서 석훈 씨를 만날 때는 연애하는 것처럼 설레고 심장이 뛰었고 집에서는 더 다정하게 저를 챙기는 남편이 좋았습니다. 친구한테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어요. 정말 비밀로 만남을 유지했던 거면 몰라도 친구랑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제가 한 짓이 있으니 폭풍이 어떻게 다가오든 감수해야 되는 거겠죠? 서로 원하는 걸 찾아서 즐기고 있으니 그냥 이대로 지내는 게 맞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너무 황당하고 믿기지 않는 일을 겪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아직도 심장이 떨리고 아내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쌍둥이라 연애할 때도 저를 자주 놀리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아내와 처제는 1분 차이의 쌍둥이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누가 제 아내고 누가 처제인지 절대 구별 못할 정도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둘 다 체형도 비슷하고 키도 똑같고 쌍둥이여서 그런지 취향도 비슷해서 평소에 하고 다니는 헤어스타일도 똑같고 안 그래도 쌍둥이라 똑같이 생겼는데 화장법도 똑같이 해놓으니 동일 인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연애 시절에도 아내와 처제가 장난을 많이 쳤는데 그때마다 매번 속았어요.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저를 보고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길래 뛰어가서 안았는데 오빠 왔어? 아내와 다른 목소리에 깜짝 놀랐고 제 아내는 저 멀리서 그 모습을 웃으며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모든 게 똑같은 둘이 하나 다른 게 있다면 목소리였거든요.
그나마 목소리가 둘이 조금 달라서 구분할 수 있었어요. 아무튼 처제와 제 아내 둘 다 엄청 미인형이라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아내도 미인인데 처제까지 똑같은 미인이라서 좋겠다면서요. 그런데 사실 처제가 이쁜 게 제 입장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괜히 둘이 같이 있을 때 헷갈리기만 하지.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도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처제가 우리 신혼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저번 주 금요일에 월차 내고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셋이 간만에 같이 PC 게임도 하고 놀았습니다. 처제랑 셋이서 게임을 자주 해서 방 하나는 PC 세대를 넣어 PC방처럼 꾸며놨거든요. 와이프와 저도 주말에 쉬었기 때문에 셋이서 작정하고 3시간 정도 게임을 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술을 진탕 마셨습니다. 회와 소주로 시작한 술판은 안주와 술이 모자라서 치킨도 시키고 편의점 냉동식품까지 먹으면서 새벽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예 작정하고 시작한 술판이었기 때문에 끝을 보일 생각을 안 했고 저는 두 여자 사이에서 점점 술에 취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처제는 누가 쌍둥이 아니랄까봐 주량도 엄청난 것까지 똑같았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항상 술을 마시면 제가 먼저 만취 상태였고 아내와 처제 셋이서 함께 술을 마시는 날에는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마시자고 애원해도 두 여자는 진짜 마지막이라면서 소주를 또 한 병씩 냉장고에서 꺼내왔고 중간중간 희미해져가는 정신줄을 간신히 붙잡으며 그날은 그래도 제가 꽤 오래 버텼습니다. 처제는 요즘 썸 타던 남자랑 잘 안 돼서 속상하다고 그날따라 술을 더 마시더라고요.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 결혼하고 남자친구 다 있는데 처제는 오래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솔로로 지낸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너무 외로워 죽겠다며 남자라도 소개시켜 달라고 징징거리더라고요. 아니 형부, 혼자 외로이 늙어가는 이 처제가 불쌍하지도 않아? 남자 좀 소개시켜 줘봐. 처제가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주변에 남자도 많잖아. 이제 결혼 생각해야 되는데 괜찮은 남자가 없으니까 그렇지. 나도 형부처럼 좀 착하고 가정적인 남자 만나고 싶다고. 나 같은 남자가 드물긴 하지. 초저녁부터 시작된 술자리는 새벽 3시가 넘는 시간까지 이어졌고 결국에 저를 포함해서 두 여자 모두 술에 취해서 비틀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어찌저찌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아내에 이어서 처제도 옆으로 쓰러져 누웠고 저는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토를 하고 싶었지만 나오지 않아서 바깥바람이라도 쐬고 와야겠다 생각이 들어 밖으로 나가 담배 한 대 피우고 10분 정도 바람을 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비틀대며 들어왔는데 거실에서 누워있던 두 사람이었는데 아내는 안방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었고 처제는 거실 소파 위에서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술병과 먹던 음식들도 그대로 있고 다들 취해서 힘드니 그냥 내일 치워야겠다 생각을 했고 저도 너무 피곤하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근데 남자라는 동물은 아무리 술에 취하고 힘들어도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 어쩔 수 없이 몸이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옆으로 누워 곤히 자고 있는 아내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내에게 키스를 했어요. 그러고는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터져나오는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아니라 처제였습니다. 처제는 많이 취했는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고
저는 너무 놀라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불까지를 챙겨 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이 확 깨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발 만취 상태인 처제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거실은 깔끔히 치워져 있었고 아내가 해장국을 끓여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일어났어? 가서 혜진이도 좀 깨워. 어? 처제? 응, 알겠어. 자고 있는 처제를 깨우라는 아내의 말에 저는 괜히 긴장을 했습니다. 처제, 아침 먹어. 알겠어요. 나갈게. 식탁에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처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머리 아파. 어제 진짜 너무 많이 마셨나봐. 나 왜 안방에서 자고 있지? 그러게, 나도 거실에서 잠들고 이 형부는 옷방에서 잠들었더라. 우리 다 제정신이 아니었나봐. 나도 취해가지고 옷방에서 잠들었더라고. 우리 이제 진짜 적당히 마셔야겠다. 머리가 너무 아파. 역시 언니 해장국은 속 푸는 데는 진짜 최고다. 아내도 그렇고 처제도 그렇고 필름이 끊겨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너무 좋았던 밤이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드는 제가 정말 나쁜 놈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평생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한 채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처제의 얼굴을 볼 때마다 혼자서 죄책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처제가 정말 기억을 못하는 게 맞는 거겠죠? 괜히 처제도 이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아무 말을 안 하는 건가? 생각도 들더라고요. 분명 그날 제가 뒤에서 안아 뜨거운 밤을 보냈을 때 처제도 분명 즐기며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내라고 생각한 게 컸었고요. 정말 처제가 필름이 끊긴 건지 끊긴 척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제를 대할 때도 전처럼 마냥 편하게 대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혹시나 기억을 하고 있다면 제가 전처럼 대하는 게 처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그렇다면 처제가 먼저 저와 거리를 두려고 하겠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근무가 끝나면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헬스장에서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퇴근을 하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쁘고 착한 여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헬스장에 있는 어르신 분들께도 엄청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고 친절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심쿵했습니다. 가슴속으로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녀에게 다가가서 은근슬쩍 말을 걸고 조금씩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그녀와 대화도 많이 하고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와 또 한참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 트레이너가 그녀에게 오더니 굉장히 친한 척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이 굉장히 친해 보였습니다. 역시
예쁜 여자를 보면 남자들은 다들 가만히 있지 않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런 것처럼 다들 예쁜 그녀와 한마디라도 해보려 안달이 나겠죠. 저랑 대화를 하고 있던 그녀는 남자 트레이너가 오자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녀는 남자 트레이너한테 마사지를 받으러 가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엄청 놀랐습니다. 혹시 마사지 받으러 가자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건가? 생각하면서 속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날 저는 또 헬스장을 가서 남자 트레이너한테 자세 좀 한번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자 트레이너를 떠봤습니다. 어제 수영 씨랑 무슨 대화 하신 거예요? 마사지 얘기 나오던데. 마사지 잘하는 곳 있으면 저도 소개 좀 시켜줘요. 아, 그거요? 마사지가 그 마사지가 아니에요. 마사지 하러 가자는 건 운동 끝나고 모텔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 수영 씨랑 잤거든요. 저는 남자 트레이너한테 얘기를 듣고서 너무 충격이어서 이제 그녀와 거리를 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봐왔던 착했던 그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그녀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마사지 하러 가자고 하던 그녀의 모습은 굉장히 들떠 보이고 늘상 있던 일처럼 자연스러웠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을 조금씩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헬스장에 가서 그녀를 마주쳐도 모르는 척 지나가고 피했습니다. 그녀도 제가 피하는 걸 느꼈는지 4일쯤 지났을 때 저녁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녀의 전화번호였습니다. 저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준 오빠, 혹시 여자친구 생겼어? 아니.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나 피하는 것 같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내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녀는 내일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퇴근 후 그녀와 만나기로 했던 장소로 갔습니다. 그녀는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오빠 왔어? 응, 먼저 와 있었네. 일찍 끝나서 기다렸지. 우리 카페 갈까? 아니, 그냥 차에 타. 그냥 둘이 조용히 얘기하고 싶어. 저는 둘이 차 안에서 조용히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녀를 차에 태웠고 가까운 공원에 주차를 하고 그녀와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 요즘 연락도 안 하고 헬스장에서 만나도 모르는 척하고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오빠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냥 솔직하게 말해줘. 그녀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해서 저는 거짓없이 들었던 말을 해줬습니다. 솔직히 나는 너랑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남자 트레이너랑 너랑 대화하는 거 다 들었어. 너가 마사지 하러 가자고 얘기했잖아. 내가 혹시나 싶어서 그 트레이너한테 마사지 잘하는 곳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그러더라. 마사지가 그게 아니라고. 모텔 가서 하자는 거였다고. 그러면서 너랑 잤다고 하는데 너한테 실망하기도 했고 그놈이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기분이 별로고 화가 나서 그냥 여기서 너랑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얘기를 듣고 표정이 안 좋아졌지만 화를 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 오해라고 하더군요. 진짜 마사지 잘하는 곳 있다고 전부터 얘기해서 오늘 마사지 하러 가자고 얘기했던 거야. 오빠랑 내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괜히 오빠한테 헛소리 했나 보네. 오빠 나 못 믿어? 저는 그녀와 계속 대화를 했고 한번 그녀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와 그렇게 몇 번 만남을 갖고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연인으로 발전해서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여자친구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평일에 휴무일 때는 아침에 커피를 사서 회사까지 태워주고 여친이 퇴근할 때 여친이 우산이 없을 때면 저는 우산을 챙겨 차를 타고 여친 회사 앞으로 가서 기다렸다가 여친이 나오면 우산을 씌워주고 차를 태워 집까지 데려다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여친이 아는 오빠들이랑 2박 3일로 여행을 갔다 온다고 말하길래
저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여친이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오빠, 나 못 믿는 거야? 어차피 그 오빠들 다 유부남인데 내가 유부남들이랑 뭔 일 날까봐?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일 생길 일 없으니까 뭐라고 하지 마. 알아서 갔다 올 테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사랑하는 여자가 얼굴도 본 적 없는 남자들이랑 2박 3일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누가 잘 다녀오라고 하겠어요. 연애 초부터 주변에 남자들 많은 게 싫다고 조심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는데 다 친한 오빠들인데 어떻게 그러냐며 오빠가 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트하다 보면 스마트워치에 카톡 내용이 살짝 보여서 잠깐 봤는데 보고 싶다는 문자가 오는 거예요. 조금 화가 나긴 했지만 참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커피를 한잔 하는데 여친이 웃으면서 아는 오빠가 엄마랑 싸우고 가출해서 모텔 갈 사람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친이 친한 사람들이랑 몇 개 단톡방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여친 한 명만 여자고 다들 남자였습니다. 저는 여친이랑 스킨십은 키스랑 손잡는 것 뿐이었는데 저도 쉽게 모텔 가자고 말을 못했는데 다른 녀석이 내 여자한테 그렇게 말하니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여친을 집에 데려다 주느라 여친 집 앞에서 차를 세우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까 단톡방에 있는 그 오빠라는 사람한테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9시 넘은 늦은 시간에 전화를 했는데 또 여친이 너무 애교 있는 목소리로 응 오빠 하면서 받아서 뚜껑이 제대로 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서 화를 식혔습니다. 오빠 미안한데 아까 그 오빠 기분이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위로해주기로 했는데 갔다 와야겠다. 오빠 집에 조심히 가. 저는 오늘만큼은 그냥 집으로 들어갔으면 했습니다. 아까 톡을 보니 모텔 이야기도 나오던데 순순히 보내주는 정신나간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 오빠라는 인간은 전화로 택시 타고 지금 집 앞에 왔다고 빨리 나오라고 하는데 여친은 문을 열고 웃으면서 조심히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연애를 몇 번 못하긴 했지만 남녀 사이에 모텔이란 단어를 그렇게 쉽게 꺼낼 수 있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갔다가 걱정이 돼서 여친 집 근처로 가서 여친이 언제 들어오는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친은 연락 2번 온 게 끝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걱정 안 되는 게 더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내 여친이 다른 남자들이랑 모텔에 있는데 그놈들이 어떤 나쁜 짓이라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여자 한 명도 못 지키는 게 무슨 남자겠습니까? 2시가 넘어서 여친이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저는 그 오빠라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아마 앞에서 마주쳤으면 싸움이 났을 겁니다. 저는 여친이 집에 온 걸 확인하고 돌아가려고 차를 후진하는데 여친이 제 차를 봤습니다. 여친이 화를 엄청 내더라고요. 저는 여친한테 뭐라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먼저 톡도 해보고 연락도 해봤는데 계속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문자도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전화를 하니 받더라고요. 저는 혹시 제 번호를 차단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친구랑 통화 중이었어. 그리고 오빠, 어제 나 의심해서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뭐가 그렇게 의심이 돼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 늦은 시간에 남의 집 앞에서 몰래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나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 되게 별로야. 나 혼자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미안해. 나는 그냥 네가 너무 걱정돼서 우리 이러지 말고 만나서 얘기하자. 아니 됐어. 일단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저는 여친이랑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제가 실수했구나 느껴졌어요. 그래서 먼저 사과하기로 하고 며칠 동안 직접 손편지를 써서 꽃과 함께 여친한테 사과를 하려고 갔습니다. 여친은 손 아프게 뭐하러 이런 걸 쓰냐면서 읽어보지도 않더라고요. 여친이랑 그래도 조금 대화를 나누고 화가 풀어진 것 같아서 다행이다 했는데 다음 날에도 연락도 없고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잠이 들고 새벽에 잠깐 깨서 핸드폰을 봤는데 여친한테 헤어지자고 톡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했어요. 우리 얘기하고 기분 좋게 화해하지 않았냐고 하니 미안하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알겠다고 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자마자 전 여친은 남자들이랑 어울려 다녔고 헬스장에서도 몇 번 마주쳤는데 제가 의자에 앉아서 잠깐 통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 앉더니 저를 약올리듯이 오빠 하며 애교 섞인 콧소리를 내며 통화를 하더라고요. 헬스장에 둘의 관계를 알고 있는 누나는 여자가 완전 철판이네, 남자들한테 친한 사이라고 하면서 엄청 안겨대던데 저런 여자랑 더 이상 안 엮이고 여기서 끝낸 게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헬스장에 부모님도 같이 다니는데도 저러고 다니는 거 보면 말 다 한 거라고요. 저도 처음에는